어떠신가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국물이 뽀얗니? 안녕하세요. 남원시 농업기센터 김미선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식생활 교육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은정 선생님과 함께 요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변사골엔 지금 정말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다들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끝나고 한번 네. 보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요리 소개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앞으로 먹으면 좋을 굴을 이용한 굴밥, 그리고 굴밥 먹을 때 양념간장을 따로 하겠지만 마련해 두면 저장해 놓는 음식으로도 너무 좋고, 또 이제부터 곱창김을 시작으로 해서 김이 막 나오는데요. 김에 싸 먹으면 좋은,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장해 놓고 이제 뭐 반찬 없을 때 갑자기 밥을 비벼서 먹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쌈에 쌈장 대신에 사용해도 좋고, 또 뭐 삼겹살을 구웠다든지 뭐 어떤 상황에도 다 괜찮은 고추간장이라고 하는 간장에다가 고추하고 멸치를 넣고 볶는 음식 하나 하고, 그리고 명란탕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요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철음식학교의 고은정입니다. 오늘은 11월 늦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굴을 가지고 지금부터 겨울까지 계속해서 해 먹으면 좋은 굴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뭐 압력솥에 해도 상관은 없지만, 오늘은 냄비를 통해서 물을 조금 넣고 지금 한창 마시는 물을 좀 넣고 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보다도 좋다는 가을무와 또 갓 도정하고 수확해서 갓 도정한 햅쌀, 그리고 겨울에 원기를 북돋을 굴을 함께 한 솥에 밥을 지으면 그냥 뭐 다른 반찬이 없어도 기운이 나는 그런 한 그릇 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보면 어부의 딸은 얼굴이 더 훨씬 예쁘대요. 농부의 딸보다. 그게 어부의 딸은 겨울 내내 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굴에는 아연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남성분들에게도 좋고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좋기 때문에 겨울에는 굴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굴은 손질을 해야 되겠죠. 껍질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3% 소금물, 바닷물과 염도가 같은 3% 소금물에 흔들어서 몇 차례 씻고 그래서 체에다 건져두고 물기를 제거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무는 김치를 담글 때보다 조금 굵게 채를 쳐서 준비해 두고요. 그리고 쌀은 씻어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건져서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씻으면 체에다 이렇게 건져 놓아도 쌀 표면에 묻어 있던 수분이 한 20%에서 25%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제 쌀이 불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불리시면 됩니다. 우선 먼저 조금 굵게 채를 썬 물을 우선 냄비에다 넣습니다. 넣고 그다음에 들기름을 넣어요. 들기름을 사용할 때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자칫 연기가 나면 안 되니까 항상 수분이 있는 재료와 같이 넣고, 그 다음에 불을 늦게 켜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들기름에 볶아요. 지금 이 상태의 무보다 살짝 조금 더 굵게
채를 치셔도 됩니다. 채 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뭐 굵어도 괜찮고 살짝 가늘어도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천천히 물을 볶다가 씻어서 건져서 불려놓은 쌀을 같이 볶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볶아지면 여기에 이제 밥물을 붓도록 하는데요. 쌀을 한 컵 씻어서 했기 때문에 물도 한 컵을 넣으면 압력밥솥에 하는 양이 되고요. 넣었고, 그 다음에 보통 1.23배의 그 물을 붓게 되는데요. 냄비에다 밥을 할 땐 무에서도 수분이 나오고 굴에서도 수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살짝만 더 넣고, 살짝만 더 넣고 바글바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밥이 되는 동안에 간단하게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은 크게 들어가는 건 없이 집에 간장만 있으면 뭐 파마늘 정도는 늘 갖고 계시고, 뭐 참기름, 깨소금, 뭐 그다음에 고춧가루 이렇게 있고요. 넣어도 되는 재료이기도 하고 안 넣어도 되고, 또 참기름은 참기름으로 써도 되고 들기름으로 써도 되고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집에서 담근 간장을 보통 짜기 때문에 나는 사다가 먹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짠 것은 적게 먹어서 양을 적게 하면 보완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간장과 물의 양을 동량으로 해서 섞어요. 그러면 맛간장처럼 염도가 2분의 1로 줄어들어서 시중에서 파는 간장보다 약간 더 심심한 저염 간장이 됩니다. 여기에 마늘, 다진 마늘 넣고요. 그리고 또 쪽파. 요즘 이 쪽파가 한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뭘 해도 맛있어요. 뭐 이렇게 음식에 넣으면 색깔도 예쁠 뿐 아니라 뭐 맛도 이렇게 좋게 해주고 하니까 많이 쓰시면 좋겠죠. 여기에 고춧가루를 좀 넣고 싶어요. 이제 추운 겨울이니까 뭔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재료들을 같이 넣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 같이 넣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그리고 통깨를 넣으셔도 되고, 얘를 부셔서 깨소금으로 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고 양념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양념장을 만드실 때는 항상 간장보다 거기 들어가는 부재료들, 뭐 파나 마늘, 깨소금, 고춧가루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너무 부재료가 많아서 이게 되직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넣으셔야 여기에서 나오는 수분들이 나중에 좀 더 나와서 간장을 더 저염으로 먹을 수 있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재료들이 많이 있어야 밥을 비볐을 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념 간장을 만들어 놓는데, 시중에서 팔고 있는 양조간장이나 이런 진간장류로 만든 양념 간장보다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밥을 비볐을 때 훨씬 더 맛있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양념 간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밥이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15분의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끄려고 하는데, 보통 냄비밥을 할 때는 불을 끄기 전에 한번 센 불로 불을 올려요. 그래서 한 2~30초 이렇게 올리면 가장자리, 냄비 가장자리에 이제 모여있던 수분과 쌀알과 쌀알 사이에 있던 수분들이 수증기로 한번 확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냄비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댕김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불을 끄고 보이시죠? 댕김이 막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뚜껑을 바로 열지 말고 한 2~3분 정도, 길게는 한 5분 정도 있다가, 밥의 양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따가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 때마다 너무 긴장이 돼요. 잘 됐을까? 이렇게. 네, 굴이 좀 작아졌죠. 이렇게 수분이 빠지고, 네, 무에서 나오는 물, 이걸로 인해서, 네, 밥이 잘 됐어요. 그리고 살짝 밑에 누룽지도 눌었어요. 자, 2인분의 밥입니다. 물을 한번 볶아서 이렇게 밥을 하면, 생각보다, 네, 수분이 많고, 되게 익으면 물러지는 그 되게 무른 무가 부서지지 않고 제 모양을 비교적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볶아서, 쌀과 함께 볶아서, 네, 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네, 이제 그릇에 담아 볼게요. 네, 어떠신가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무는 부서지지 않고,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함께 양념장으로 쓱쓱 비벼서 먹고, 이때 기름을 바르지 않고 구운 마른 김, 네, 싸서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맑은 국, 뭐 콩나물국 이런 데도 좋을 것 같고, 김치만 하나 있으면 손님을 초대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고추들이 막 들어가기 전에, 네, 저장하기 위해서 고추를 삭히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설이 맞기 전에 따놓은 고추들을 가지고, 네, 이렇게 고추 간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네, 뭐 김치 냉장고에서 몇 달간도 괜찮으니까 해놓으시고, 네, 여러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계절에는 딱 굴밥해서, 네, 김에다 싸서 이 간장과 같이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처음에 현미유를 먼저 넣어요. 현미유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좋은 식용유가 있으면 뭐 그게 콩기름이든 뭐 또는 뭐 카놀라유든 어느 것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들기름을 같이 넣어요. 뭐니 뭐니 해도 또 들기름이니까 들기름을 같이 넣고요. 불을 켜고 여기에 마늘을, 네, 다져서 넣습니다. 마늘을 다져 넣고, 네, 이 기름에 볶아요. 이때 하나 더 추가해서 대파를 다져서 같이 넣고 볶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재료 많이 안 넣고도 맛이 나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네, 네, 들기름하고 일반 식용유하고 마늘을 넣고 볶는데요. 들기름만 하지 않고 일반 식용유를 사용한 이유는 들기름이 혹시 이런 재료를 볶다가 너무 온도가 올라갔을 때 몸에 좋지 않은 나쁜 성분이 나올까봐 이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식용유를 조금, 네, 들기름 양의 한 반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느 정도 마늘이 볶아지면 여기에 이제 미리 말려놓은 혹은 이제 후라이팬에다 한번 볶았던, 네, 멸치를, 네, 이렇게 같이 볶아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매운 거를 좋아하신다면 청양고추만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매운 거를 덜 좋아하시면 풋고추와 청양고추의 양을 반반 넣어서, 반반 넣어서 한번 볶아주시고요. 이 모든 재료들이 완전히 무르게 익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바로, 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물을 한, 네, 4분의 1컵 정도 보셔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정도의, 네, 양까지만 물을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단맛이 필요하니까 조청을 넣었어요.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살짝 쌀조청을 좀 넣으시면, 네, 단맛도 나고 그 멸치에서 나는 비린내를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은, 네, 간장으로. 오래 보관하실 거는 좀 간장을 넉넉히 넣으시고요. 만약에 바로 만들어서 드실 거라면 간장의 양을 좀 줄이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으면 끝입니다.
저는 약간 국물이 있게 이렇게 해서 여러 용도로 이제 사용하고 밥도 비벼 먹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는데요. 더 이상 끓이지 않으셔도 이제 되니까 네, 불 끄고 이제 끝났어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불을 끈 이후에 향을 이제 추가하는 참기름 네, 조금 넣고 그 다음에 깨 넣고요. 오래 보관하고 드실 거는 깨나 참기름은 넣지 말고 두셨다가 먹기 직전에 이제 꺼내서 참기름과 깨를 같이 추가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추간장이 완성됩니다. 어렵지 않죠? 한번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굴밥을 하시거나 다른 밥을 하셨을 때 이렇게 해서 간장 같이 바로 해서 먹으면 색깔도 예쁘고 간장에서 나오는 감칠맛과 또 멸치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감칠맛의 끝판왕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번에는 좀 전에 했던 굴밥과 같이 먹으면 이제 좋을 굴밥에도 물을 좀 넣기는 했지만 지금부터 겨울을 알 동안에는 물을 거의 매일 먹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굴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을 묵국인데 묵국에 명란을 같이 넣어서 명란으로 대부분의 간을 하고 감칠맛을 좀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것이죠. 명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태의 알이죠. 명태의 알이고 지금부터가 많이 이제 원래는 동해안 쪽에서 많이 잡히고 그래서 김장 때 이 명태를 생태라고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지 않은 명태를 생태라고 하는데 그걸 잡아서 안에서 이제 알을 꺼내 가지고는 젓갈을 이렇게 이제 명란젓을 담그고 예전에 어머니들이 그 명태 생태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거를 잘라서 김장 속에 같이 버무려서 사용을 하고 그랬어요. 너무 지금은 이제 귀한 재료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이 명태를 다시 복원해서 동해안에서 이게 서식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요원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또 명란의 철이 언제가 제철이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같이 한번 명란탕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란탕을 끓이기 위해서 육수를 내야 되잖아요. 육수를 낼 때 저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로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이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멸치 속에는 이노신산이라는 감칠맛을 내주는 그런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다시마 속에는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그 다음에 표고버섯에는 구안인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서 어느 것 하나만 사용해도 괜찮아요. 괜찮긴 하지만 세 가지가 같이 삼총사처럼 있으면서 더 국물 맛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저는 이제 고루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냉장고를 뒤져서 보면 있는 이런 무 짜투리라든가 뭐 당근 짜투리 그 외에 여러 가지 채소들의 짜투리를 사용하고 대파를 다듬을 때 이렇게 뿌리 부분을 잘라서 물에다가 잠시 담가 놓으면 모래를 전부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손질해서 물기를 뺀 다음에 냉동실에 두고 이렇게 육수 낼 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파 다듬고 나온 우거지 이런 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더 한다면 양파 다듬고 나온 껍질 같은 것들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이제 내보도록 할게요. 그릇을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제가 마른 팬이라고 얘기하는데 마른 팬인 상태로 얘를 달궈요. 그래서 달구면서 여기에 이 재료들 특히 이제 마르지 않은 멸치 먼저 넣고요. 멸치 넣고 그다음에 다시마도 넣고 표고버섯도 넣고 다 넣어서 자 이때 제가 보시면 멸치를 머리나 내장을 빼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도록 이걸 끓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깔끔한 육수가 나오도록 할 거라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채소들도 굽는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이런 짜투리 채소들 넣고 파뿌리도 넣고 자 이게 온도가 높아서 지금
달아올라서 치직거리는 소리도 나는데, 이때 이제 맑은 물, 찬물을 가져다가 한 반 컵 정도 이렇게 넣어서 ASMR이 최고네요. 네, 이렇게 한번 물을 소량으로 해서 넣어주면 치직거리면서 수증기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때 이 멸치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잡냄새 이런 걸 같이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찬물을 이렇게 넣어서 센 불로 끓여요. 센 불로 끓이다가 얘가 이제 용솟음 치면서 펄펄 끓기 시작하면 그때 불을 최소로 줄여서 20분 후에 불을 끕니다. 그리고 재빨리 안에 있는 건더기들을 건져서 걸러서 맑은 육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맑은 육수를 쓸 것이어서 여기에 양파 껍질은 넣지 않았는데, 양파 껍질이 들어가면 갈색이 좀 더 진하게 나와요. 그때는 된장찌개 같은 탁한 국물을 낼 때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끓을 때까지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육수가 용솟음 치면서 끓기 시작해요. 벌써 물이 많이 우러나왔거든요. 네, 이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끓을락 말락 하는 상태로 불을 완전 채소로 줄여놓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끓는 게 멈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둡니다. 그러면 맛있는 국물이 우러나오고 탁해지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얘네를 싹 걸러가지고 식혀서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용하시면 일주일이 끄떡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금방 불을 줄여놨어요. 끓을락 말락 이런 상태로 이제 계속 가게 되는데, 이렇게 20분을 두면 정말로 맑으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육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물을 이렇게 삐져 썰기로 썰었어요. 냄비에 물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들기름으로 볶습니다. 굴밥을 할 때처럼 물을 볶는데, 아까는 채를 쳤지만 이번에는 채를 치지 않고 삐져 썰기로 칼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물을 날려서 써는 방식으로 써는 거죠. 이제 썰어서 이렇게 들기름에다가 달달달달 볶아요. 이 들기름에 달달 볶는 이 방법은 이제 감자만 가지고 국을 끓일 때도 사용하고, 비린내가 좀 날 수 있는 생선이나 육류 같은 것을 볶을 때도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오늘은 명란을 넣어서 하지만, 이 명란의 어머니인 명태를 겨울에 얼렸다가 녹였다 하면서 말리는데, 그 말린 거를 보고 우리가 북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황태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강원도 인제 지역에 가면 겨울에 장관이에요. 북어 말리는 모습을 보면 황태 덕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 이제 가서 그 덕장 구경을 하는 게 장관이기도 하지만, 근처에 황태 해장국을 파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황태로 국을 끓이는데 정말 그 국들이 곰국처럼 굉장히 뽀얀 거예요. 그 뽀얀 곰국이 나오는 이유가 이 들기름에 있습니다. 충분히 볶으면서 수분이 다 떨어지면 한 스푼씩 넣어서 또 볶고, 우리는 집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볶아서 하지만, 그 식당 같은 데서 많은 양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커다란 가마솥 같은 데다가 북어를 넣고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들기름을 넣어서 그냥 오랫도록 끓여요. 그러면 들기름과 물이 유화가 돼가지고 국물이 뽀얗게 이렇게 우러나는 방식이 되겠죠. 자, 이제 육수를 부었습니다. 자, 육수를 부었어요. 육수를 부은 다음에는 이걸로 전체 간을 하는 건 아니고 명란으로 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장을 살짝만 넣어서 색깔만 좀 내주는 거죠. 색깔만. 국물 색깔이 그냥 하얀 것보다
투명한 것보다 약간 이렇게 간장색이 나니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만 내주는 이런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무가 무르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식재료는 명란, 대파, 그리고 혹시 모자랄 간은 소금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남겨놓고, 네, 그걸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무르면 그때 이것들을 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무가 다 익었어요. 그래서 명란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물이 이렇게 뽀얗게 된 이유는 아까 들기름을 넣고 달달달달 볶았기 때문이에요. 무 하나만 넣고 한 건데도 어쩐지 이렇게 굉장히 곰국 같은 느낌이 나서 이걸 먹으면 보양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겨울무는 인삼보다 가을부터 나오는 무는 인삼보다 좋기 때문에 좋아요. 이게 지금 불을 줄여서 수분이 많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금 끓여서 무가 익었는데요. 이제 다른 재료를 넣을 것이기 때문에 불을 다시 올렸어요. 올렸고, 이 명란은 보통 이제 알만 쓸 경우에는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거를 빼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토막을 냈어요. 토막을 내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국물이 훨씬 더 또 뽀얘집니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파. 가을부터 겨울철에는 특히 대파를 많이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되고, 또 감기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초기 감기에 대파를 많이 넣고 끓인 국물을 계속 하루 종일 마시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자, 이 명란이 꽃처럼 벌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아니면 명란을 조금 더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마저 넣고 마무리하면 명란탕이 끝이 납니다. 어떠신가요? 꽃처럼 벌어졌어요. 국물이 뽀얀이. 지금 딱 필요한 거 바로 이런 국물 아닐까요? 끓여서 뜨끈하게 한 그릇씩 드시고 겨울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